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지만 또 서울시에서는 그 규제 해제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규제들을 좀 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송성문 대표와 함께 과연 서울시의 의중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서울시의 진심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정보도 받고 있고요. 뉴스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 방법,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재개발에 대한 진심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발췌해 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도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 4월 10일 자료입니다. 4월 10일 보도자료에서부터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을 도시정비형으로 확대하겠다. 신속통합계획,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신통계획이 다 주거정비형이었습니다. 주거지에서 정비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도시정비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도심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중심권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다는 거는 인센티브도 주고 역세권 사업의 일환이 더 좋아진, 역세권 사업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지 정비 방식을 지금 추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4월 10일 날부터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 보도자료인데요. 여기는 이제 3종 규제 철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뭘 풀 거냐. 높이 규제를 지금 풀 거고요. 입체공원 도입을 하고요. 역세권 주거 종상향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높이 규제는 말씀드린 대로 남산권이라든가 이런 고도경관, 문화재 뭐 이런 지역들을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45m, 뭐 20m 지역이 28m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완화시켜주고 있고 입체공원은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상층부에 공원을 만드는 것도 용적률 대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역세권 주거지역에 준주거 지역을 좀 종상향한다는 건데 역세권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은 역세권 지역에 있는 것을 준주거로 그러니까 용적률을 한 5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주겠다는 정말 대단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지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서울시 전체 평균의 공시지가 좀 이하가 되는 지역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준주거 지역으로 진행해주는 규제 어떤 구체화했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보도자료 나옵니다. 7월 25일자는요. 주택 공급에 대한 촉진 방향,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겠다 이런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 기한제도 도입을 하고 이런 보도자료를 발표가 됐고요. 8월 14일 보도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강남 잠실 쪽으로 확대하겠다.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권 지역 강화하는 이런 정비 사업을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보도자료로 8월 14일 날 발표를 했고요. 높이 규제에 대해서도 도심권 영등포라든가 이런 광역 중심 청량리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완화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8월 21일 보도자료에는요. 중요한 모아타운,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보존개수를 좀 도입해 준다 이런 얘기였는데 보존개수 도입이라는 거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일반 분양 높여주고요. 또 임대 물량 같은 걸 또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모아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참고로 보면은 8월 4일 날 빈집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빈집법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우리가 모아타운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법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내년 2월에 시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서도 모아타운 같은 거 조합설립 인가가 80%였었거든요. 동률이. 이게 75%로 내려졌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도 5% 정도 감해서 70%가 되는 이런 어떤 빈집법 개정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은 지금 정비사업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공문서로서 지금 정책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를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도 지금 서울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리킵니까? 또 서울의 유일한 공급 방법은 뭡니까? 이게 바로 두 개 다
공통된 얘기가 재개발이라는 걸로 모아지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 사업을 아니면 재개발에 참여하는 길밖에 부동산에 참여하는 길이 만만한 길이 없다 이렇게 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정책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방향을 알게 되면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적절히 잡을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사야 될 아파트 매도 매수 타이밍을 알 뿐더러서요. 중요한 것은 투자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뭘까요? 또 한 번 얘기하면 재개발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기승전결 재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을 할 때는요. 당연히 선점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발품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불충분할 때는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보는 이런 계획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